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1762년 이모년 한여름 땡볕 무더위에 한 나라의 세자가 그 작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자로 알려져 있는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아들이 죽은 후에 죽을 사 슬퍼할 도자를 써 사도라고 시호를 내리지요. 영조는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한 것일까요? 사도세자의 휘는 헌으로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궁에서 미친 듯 칼을 휘두르던 미치광이는 아니었지요. 이름처럼 누구보다 총명하고 어여쁜 아이였습니다. 당시 영조는 장남 효장세자를 1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안타깝게 잃게 되고 영조가 41살에 늦둥이로 후궁영빈 이씨에게서 사도세자를 얻게 됩니다. 왕의 평균 나이가 46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늦은 나이에 세자를 얻었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뻐했으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가 남달랐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읽을 책을 임금인 자신이 직접 꼬박 밤을 새워가며 필사를 해주었고 성균관의 탕평비도 세자의 성균관 입학을 기념해서 특별히 제작했을 정도였지요. 사도세자 또한 젖먹이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총명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스스로 기었고 6달 만에 영조의 부름에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에 아버지 영조가 말을 걸자 입에 있는 밥을 전부 뱉고 답한 적도 있다고 하지요. 왜 그러는지 묻자 어린 세자는 소학에서 부모가 부르실 때는 입에 있는 걸 뱉고 말하는 게 효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7달 만에 동서남북을 분간했고 2살에 천자문을 배워 60여자를 써내렸습니다. 3살에 다식을 받자 숫자, 복자가 박힌 과자는 먹고 8개를 박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에 궁녀들이 잡수소서라고 권하자 8개는 우주의 근본이니 아니 잡숫겠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에 천자문을 배우던 중에 사치 치자와 가멸 부자에 이르자 치자를 짓고 다시 자신이 입은 옷을 가리키며 이것이 사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세자를 모시던 나인들이 과연 세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여 비단과 무명을 놓고 어느 것이 사치고 어느 것이 사치가 아니나이까? 라고 묻자 세자는 비단을 집어들고 이것은 사치다 라고 하더니 무명을 짚고는 무명은 사치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세자를 영조도 몹시 귀여워하며 대신들을 불러 어린 세자를 한 번씩 직접 안아보기도 하고 글을 쓰게 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세자를 무척이나 총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렇게 총명한 세자에게 화가 될 법한 결정을 하는데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세자를 생모 영빈이 씨와 떨어뜨려서 저승전에 머물게 합니다. 저승전은 영조의 형인 경종의 계비 성의 왕후가 머물렀던 곳이지요. 사실 영조는 늘 형인 경종을 독살하였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지요. 그리하여 그 꼬리표를 떼기 위함이었는지 아들인 사도세자를 그곳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게다가 근처에는 희빈장 씨가 머물면서 인영왕후 민씨를 죽게 저주한 것으로 유명한 취선당이 있었는데 경종과 성희왕후를 받들어 모시던 궁인들로 하여금 세자의 시중을 들게 하였고 영조는 취선당을 소주방으로 삼아 그곳에서 세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게 했지요. 이 궁인들은 생모 영빈이 씨의 출신이 미천하다며 그녀를 업신여기고 헐뜯어 이간질시키고 세자와 멀어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하게 만들고 병정놀이를 가르쳐 놀이에만 빠지게 만들었지요. 그리하여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를 품에서 떨어뜨리고 불길한 곳에서 따로 키우게 한 것이 세자를 망치게 된 원인이라고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사도세자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는 3살 때까지 세자를 매우 아끼며 하는 일마다 칭찬했지만 4살 때부터 슬슬 아들을 구박하고 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아들인지 영조가 세자를 엄격하게만 키우다 보니 세자는 이미 9살 때부터 아버지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지요. 심지어 영조는 날씨가 흐린 것도 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기에 세자는 궁인에게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10살 이후로 영조의 태도는 더욱더 혹독해지기 시작해 칭찬의 수가 급격히 줄었고 질책이 많아졌습니다. 영조는 사람들을 전부 모은 앞에서 어린아이인 사도세자를 세워놓고는 세자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화를 내고 흉을 보며 이게 다 세자 때문이다 라고 망신 주는 일을 자주 하였는데 저렇게 한 일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꾸중하고 이렇게 한 일은 저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크게 꾸중하였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주장에 따르면 둘의 성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잦았다고 합니다. 영조는 꼼꼼히 살피고 재빠른 성품인데 세자는 덕성은 거룩해도 과묵하고 행동이 빠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커가면서 사도세자는 공부보다는 무예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유학 경전보다는 병법책 읽기를 즐겨했습니다. 문치주의를 지향했던 영조는 세자의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정성황후 서씨가 병환이 깊어지자 병수발을 들러온 세자가 정성황후 서씨의 피토한 그릇을 붙들고 통곡하던 와중에도 영조가 온 것을 보자마자 울던 것을 그치고 겁에 질려 방 한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영조를 두려워하다 보니 영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영조는 세자를 거칠게 질책하며 비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발단은 바로 대리청정이었습니다. 사실 영조의 대리청정은 말이 좋아서 대리청정이지 실제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대리청정을 했던 14년 동안 둘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조언을 구하는 날이면 영조는 버럭 화를 내며 그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무슨 세자냐며 자격이 없다면서 비난했지요. 또 어떤 날은 세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네가 왕이냐며 질책했지요.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면서 노론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도 가장 믿는 정치적 파트너로는 노론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론의 힘이 강했는데 사도세자는 한 발 떨어져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노론과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론은 자신들을 위해 사도세자의 반대편에 서서 사도세자를 공격하고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청심환을 먹어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정신병까지 오게 되는데 의관을 정지하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니 옷을 입지 않으려 하는 의대증까지 겪게 됩니다. 병을 핑계로 1년 가까이 아버지께 문안을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옷을 입힐 때 옷이 살갗에 닿기라도 하면 칼을 꺼내어 궁녀를 해치고 쳐다본다고 내간을 해치고 내수사 담당관 서경달은 물건을 늦게 가져왔다며 죽이고 결국엔 그의 손에 죽으니만 100명이 넘게 됩니다. 내간을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 둘러보이시니 내 그때 사람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흉하고 놀랍기 이를 것이 어이 있으리요. 귀신이 보인다며 늘 두려움에 떨었고 천둥번개가 쳐도 벌벌 떨었지요. 내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겁탈을 하니 이러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게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조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루는 영조에게 고변이 들어옵니다.
나경원이 올린 고변을 보고 영조는 곧바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경원의 고변을 본 영조의 발언이 영조실록에 남아있지요. 네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들였으며 서로의 행역하고 북송으로 나가 유람했는데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사모를 쓴 자들은 모두 나를 속였으나 나경원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왕손의 어미를 네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간직하였으니 반드시 네 행실과 이를 간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또 장래에 여승의 아들을 반드시 왕손이라고 일컬어 데리고 들어와 문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세자의 친모 영빈이 씨마저 여러 번 아들의 손에 죽을 뻔하였으며 칼을 들고 설치며 왕까지 죽이려 한다며 세자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간언하지요. 이는 영모에 해당하는 대역죄였으므로 영조는 칼을 던져 세자에게 자결하라 라고 하였으나 세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허나 들어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저 세자의 아들 세손 이산이 뛰어와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울며 불며 청하지요. 세손 이산을 물린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초반에는 세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궁녀들이 몰래 밥을 가져다 구멍 안에 넣어주었지만 그 구멍마저 막았으며 영조 자신의 손으로 뒤주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잠을 자며 직접 감시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자 세자는 갈증과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세자가 죽어가던 그 시간 노론 대신들은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겼지요. 사도 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의견은 많습니다. 영빈이 씨의 청은 실록에 실려있지 않으며 나경원의 고변서는 불태워졌고 과정을 생생히 기록한 승정원 일기는 뒤에 정조의 청으로 사라졌지요. 가장 상세한 기록이 적힌 한중록은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사도세자와 관련한 혐의를 벗기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어 사실 왜곡이 많다고 평가되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평가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자들의 말처럼 당쟁의 희생양일까요? 아님 정치적이지 못했던 사도세자의 우둔함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미치광이 아들 대신 손자 정조에게 바로 양해하기 위한 조처였을까요? 허나 누구보다도 사도세자를 지켜주었어야 할 아버지 영조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은 살필 줄 알았으나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무도 몰랐습니다. 영조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던 주변 세력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가 진정 아들을 사랑할 줄 알았다면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겁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를 더 해주려 노력했다면 사도세자는 역사에 남을 성군이 되어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꼰이었습니다.